어, 너무 말을 많이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근데 이 얘기 꼭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비속어로 되어 있지만 이 말을 우리말이기 때문에 옛날부터 썼던 말이기 때문에 이걸 복원시켜야 된다. 존중해줘야 된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 뭐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면 죽는다는 말이 돼진다는 말이에요. 돼져버려. 너 가서 돼져버려. 야, 이 돼질놈아. 이게 죽는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서 이 산스크리트어에 돼지다가 있어요. 그 산스크리트에 돼지다가 거기서 나온 말이 뭐냐면 영어, 인도 유로피언 영어가 나오는데 그래서 뭐 dead, 큰 게 있는데 다시 die. 죽는다는 말이 dead, die가 우리 돼진다는 말하고 이 연결이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돼진다는 말 하면은 만약에 우리가 철학을 한다면서 돼진다는 얘기를 하면은 아유 그 비속어, 아유 그 속된 말, 아유 그 천한 말을 왜 해?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냐? 라틴어로 고귀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라 영어로 얘기하고 독일어로 얘기해서 철학을 이렇게 올렸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속되다고 얘기하는 거. 그 중에 하나가 똥이더라고요, 똥. 이 똥이라는 게 영어로는 뭐예요? 정영민 목사님. 아니 지난번에 하셔서 덩과 연결된다고 경, 하셨죠. 경, 경. 똥이에요, 똥.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하면은 이 철학을, 그런 말로 철학을 하면 이게 속된 걸로 보인단 말이에요. 비속어로 인식이 돼서. 이거를 뒤집을 수 있어야 우리 거는 좋은 거예요. 네, 우리 이렇게 해서 시- 좀 밀고 나갈 네. 수 없냐 하는 그런 신신사에서 말씀을. 우리 김성봉 목사님이 덩에 관한 에세이를 쓰시면 우리 모두 속되다고 하지 않고 영어에서 holy shit처럼 아주 거룩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그 오늘도 그 고마 니마 그래서 태음신 태양신 그래서 고맙다라는 말 그게 이제 미닝 메이킹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고맙다라는 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아마 한자식 표현이 되죠. 근데 고맙다. 이게 굉장히 서양인들에게 땡큐 하면 우리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고맙습니다라고 가르쳐 줘야지 우리말로 철학하는 자의 어떤 태도가 아닐까. 근데 걔가 물었을 때는 이 고마 속에서는, 고맙다라는 말 속에서는 태양, 태음신의 조화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깊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기상 교수님께서 오랫동안 연구해 오셨는데 이게 후학들이 계속해서 발전시켜, 물론 제자들을 많이 기르셨을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만은 특히 우리 가장 끝의 현장은 강단이에요. 그죠? 그 강단. 그러니까 목사가 성경을 가지고 얘기할 때 그런데 성경도 사실은 순우리말로 번역을 하려고 한 한국 문학적 입장에서 보면 공동성경이나 200주년 기념이 굉장히 훌륭한 거죠. 어, 예수를 향해서 먹보요 술꾼이다라고 했을 때 이 먹보 술꾼 그 의미를 가지고 순을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말모이라는 사전이라는 뜻이 말모이. 근데 그 영화로 제작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독립운동 하듯이 일제가 금했던 우리말 사전을 만들어내려고 목숨을 거는 독립투사들, 항일투사들 이거는 뭐 정신을 지켜내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좋습니다. 시대가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특별히 거기에 선각자가 다석 선생님이었고 다석의 일지를 훈민정음체로 풀이해내면서 이제 우리에게 고고학적인 발견처럼 그 새로운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모두 흥분하고 있고 또 그 의미화를 우리가 출판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애를 썼습니다. 우리가 그 혜택을 받았다면 그걸 읽고 우리가 사소한 고맙다라는 말 하나를 가지고도 제가 볼 때는 의미화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작업이 아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우리 목사님. 오늘 우재영 목사님 말씀하시죠? 예. 이걸 조금 이제 다른 각도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제 이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뭐 전적으로 이제 찬성하고,
우리말의 어떤 순수한 우리말의 어떤 의미를 또 발굴해내고 그런 좋은 또 단어를 이게 지금 우리 쓸 수 있도록 하는 건 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자체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이 철학을 어떤 주제를 가지고 철학을 할 때는 이제 뭐 이제 영어를 쓰는 사람, 독어 쓰는 사람, 뭐 일어 쓰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논문도 발표하고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그럴 때는 지금 하는 그런 작업이 이제 큰 의미가 없겠다 하는 이런 좀 생각이 이제 일단 들고요. 이제 그게 이제 한 생각이고 그 다음에 저도 이제 언어에 관심은 참 많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작업을 하기 전에 너무 안타까운 거는 우리말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파괴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어법 자체도 많이 달라지고요. 뭐, 하여튼 뭐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부정확한 발음, 어, 발음도 예를 들어서 뭐 6월을 갖다가 6월이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뭐 저는 뭐 어릴 때 뭐 그런 소리 잘 못 들었는데 오히려 요즘 와서 나이가 든 사람인데 그런 걸 발음을 잘 못한다든지 이런 게 엄청 많거든요. 생각보다 진짜 많아요. 그래서 뭐 가르치다를 갖다가 계속 가리키다 이러고 강의하는 사람 자체가 뭐 그렇게 엉터리로 이제 발음을 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다 알아듣지만은 이 외국 사람들이 들을 때는 이게 왜 저런 말을 쓰지? 이렇게 이제 될 수 있는. 이거는 우리가 여기서 뭐 이제 논의할 문제는 아니지만은 너무 이제 안타까운 그런 면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는 뭐 국악기나 한글악기는 데서 대대적으로 이제 운동을 하고 홍보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건데 뭐 띄어쓰기에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너무 이제 저는 이제 나름대로 이제 우리말에 이제 그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데 뭐 장난 이거 이거 뭐 파괴된 거는 일제감치부터 뭐 파괴됐고 우리가 뭐 이제 많이 쓰는 이제 구속이라는 게 노상 구속 이런 식으로 발음도 하기도 하고요. 뭐 그런 게 제가 볼 때는 한두 개가 아니고 뭐 그런 게 저는 많이 이제 귀하게 이제 거슬리는데 그런 작업부터 이제 해나가면서 우리말 자체를 진짜 잘 이렇게 아름답게 갖고 나가는 이런 작업이 참 필요하겠다. 이제 그런 또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제가 김기석 목사님 이제 글을 읽으면은, 김기석 목사님 이제 은퇴했으니까 70 좀 넘은가 그럴 거예요. 저 나이 또래 뭐 비슷할 건데, 글을 보면 이게 순수한 우리말을 제가 모르는 그런 단어를 꽤 많이 써요. 그래서 제가 처음 본 단어서 사전 찾아보고 뭐 이러는데, 그런 작업이 참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참 좋은 말, 우리말인데, 순수한 말인데, 그걸 잘 안 쓰다 보니까 이게 사장되어 가는 이런 게 의외로 많고, 자꾸 이제 그게 한자말 혹은 또 뭐 외국어를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돼 가니까 우리말 자체의 어떤 그 수수성 혹은 아름다움 이런 게 많이 이제 파괴되는 이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좀 안타까운데 오늘 뭐 강의하고는 좀 이게 이제 많이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좀 그런 생각까지 나서 이게 네. 그냥 지금 우재영 말씀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첫 번째는 국제학술회의에서 한글로 쓰면 음, 다른 사람 못 알아볼 텐데 그때는 영어를 써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말이 굉장히 많이 파괴되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지적하셨어요. 음. 이기상 교수님 답변을 하셔야 될지는 모르겠고요. 가면서 우리 여는데 강충근 목사님 마이크를 켜셨으니까 또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다석 선생님의 우리말로 철학하기인데, 사실은 철학도 잘 모르고, 또 다석 선생에 대한 한글에 대한 이해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질문을 드린다는 게 좀 외랍될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상식적인, 이 강의를 통해서 상식적인 선에서 좀 한 세 가지 정도를 질문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한 가지는, 철학자이시 오랫동안 또 다수 선생과 연구를 해 오셨기 때문에 또 철학사를 전공해 오셨고 했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드리는 질문들은, 철학을 왜 우리말로 꼭 해야 되는가 하는 질문이 하나가 있고요. 철학을 왜 꼭 우리말로 해야 하는가?
그거는 이제 철학사의 그런 변천 과정 속에서도 드러날 수 있겠지만은 두 번째로 서양 철학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중요한 그 개념들이 있는데 그것을 한국어로 번역해 나갈 때 그 의미가 얼마나 바뀌어지고 또 거꾸로 우리가 다섯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그러한 한글에 대한 이해들을 거꾸로 우리께 국제화가 되어져 가지고 어 그것이 세계적으로 아니면은 뭐 유럽이라든지 다른 언어권으로 이렇게 되었을 때 그 의미는 어떻게 얼마나 바뀌어지는지 그리고 그것이 철학함에 있어서 얼마만큼 이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 두 번째. 세 번째로는, 지금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우리말, 죽어가고 있고 부작용을 가지고 있는 우리말이 과연 독자적인 철학 개념을 어떻게 이제 그런 노력들과 수고를 하고 있는데 그런 철학적인 개념을 과연 낳을 수 있는가 하는 질문 세 가지를 드렸습니다. 예. 네, 이기상 교수님 마이크 키시고 또 다 답변을 하실 수 없을 수도 네, 있지만, 네. 네, 예. 이기상 교수님 말씀하시죠. 예, 예, 철학사의 흐름을 보면,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철학사의 흐름을 보면은, 처음에는 그리스 철학이 세계를 지배했고, 그 다음에는 라틴 철학이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중국, 독일어, 영어, 불어, 이 세 개가 이제 나름대로 철학적인 영향을 크게 미치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영어, 미국어가 세계어가 되면서 미국적인 흐름의 철학들이 이제 전 세계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물질 만능주의, 그 다음에 생명 파괴, 그 다음에 독재, 그 다음에 그 가난한 자들 짓누르기 등등 이 모든 것들이 다들 철학의 문제입니다. 근데 철학의 문제가 제1세계적인 문제가 있고 제2세계적인 문제가 있고 제3세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걸 꼭 우리말로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제1세계적인 것도 문제가 있고 제2세계적인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제3세계적인 것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제3세계를 대변할 만한 문화적인 배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세계를 우리가 대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의 세계에 지금 대한민국의 삶꽃, 삶갈이 전 세계한테 호응을 얻습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1세계적인 것이 무너지고 2세계적인 것이 무너지고 제3세계적인 것이 막말로 쪽수로도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3세계적인 것을 선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어가 가지고 있는 철학적인 그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 생활 세계에서 태동한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언어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3세계적인 것을 대변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지금 이제 CR 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제3세계적인 것을 대변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충분히 우리 말이 하나의 지표를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뭐 K 칼처, K 아트, K 필라소피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는, 그다음에 K 테올로기도 마찬가지죠. 신에 대한 개념마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신에 대한 개념이 꼭 유럽적인 신개념이 맞습니까? 아니죠. 1세계적인 것이 있고 거기에 2세계적인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섯 선생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제3세계적인 것이면서도 이 포용적인 것, 이런 것을 오늘날 세계가 필요로 하는 철학으로 내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철학은 계속 시대에 따라서 모양을 달리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그러죠. 지금 바뀌고 있는 패러다임, 그 패러다임을 잘 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꽤 많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말도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말은 아직
학문적인 것도 정리가 안 됐고, 그 다음에 우리말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온갖 지방 언어라든가, 그 다음에 사투리라든가, 뭐 이런 것도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말을 천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좀 전에 그 한길 선생님이 낸 그 사전을 중요시하는 것도 그겁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씨안들이 만든, 씨알들이 잊혀져간 우리 씨알의 말들을 새롭게 살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노력이거든요. 그런 노력들이 바로 씨알들에서부터 일어날 때 그때 희망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계속 중요한 것은 뭐냐?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 나름대로의 사상적인 체계, 그 사상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철학사, 우리말 철학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말 철학 사전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남이 거 수입해다가 쓰기 바빴는데요.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하는 얘기가 그거지 않습니까? 수입상은 넘쳐납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국내 거, 그 다음에 동아시아 거 헌대는 사람들은 뭡니까? 다 그 사람들은 고물상이라고 그럽니다. 흘러간 옛 노래만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는 데 따라서 끊임없이 철학도 시대 정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다석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넓게 내다보신 겁니다. 문화 다양성의 시대가 오는 것을 보셨고, 정교다원주의적인 세계가 오시는 걸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있음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없음, 빈탄한 데를 강조하는 것을 봤고, 그 다음에 알물 강조하는 그것이 아니라 모름지기 정신을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다석 선생님이 보여주고 있는 이런 새로운 차원, 그 새로운 차원이 지금 서양에서 얘기하고 있는 뭐 탈구축 그런 것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젊은 후학들한테 기대를 봅니다. 제가 사실은 25년 전에 지금 말씀드렸듯이 태양을 꺼라라고 하는 이슈를 던졌습니다. 서양 철학을 끄고 이젠 동아시아 한국적인 그런 철학을 열어야 된다. 다석 선생님을 앞세워서라고 했는데 그때는 아주 깡그리 무시됐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이제 젊은 후학들이 K-칼처, K-아트, K-티알로지 이런 것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우리도 우리 말을 바탕으로 삼아서 뭔가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의 희망의 불씨를 봅니다. 네. 이기상 교수님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언어 철학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중요한 모티브를 제공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마무리를 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언어 중에 고라는 단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고라는 게 사실은 이게 소가 하루 일한 분량을 일을 했을 때 그걸 고맙다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옛날 산스크리트에 나오는 얘기죠. 하루의 일 분량을 얘기할 때 고맙다. 소를 외양간에 끌고 가서 이렇게 묶어 놓으면은 그때 뭐라고 하는 거니? 고요하다. 외양간에다가 이렇게 묶어 놔서 조용해지면은 그걸 고요하다 이렇게 하고요. 소가 진흙에 빠져가지고 막 저기 하면은 고꾸라지다. 그래서 이 소를 고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산스크리트 얘기인데 그 소가 영국에 가서는 카우가 되더라. 미국에서 카우.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리느니 이 고맙다는 말 속에 그 고라는 거 고울, 고울이라는 것도 소가 몇 마리 있느냐에 따라서 고울을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소를 잡아매는 곳, 이곳, 저곳, 그곳 할 때 그 고도 고에다가 받침을 해가지고 곳이라고 얘기했듯이 이런 우리가 쓰는 말, 이 좋은 말을 철학에서 자부심을 갖고 쓸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으면 하는데 우리 이기상 교수님께서도 좀 그 길 여는데 앞장서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예, 오늘
고맙습니다. 우리 이기상 교수님. 저의 귀에 쏙쏙 들어오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우리말 철학하기, 정말, 귀하게 오늘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해주신 말씀들, 행간에 또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는 그런 말씀 속에 우리의 어떤 미래, 우리의 한글의 위대한 것들이 가치 있게 된 것을 또 깊이 생각하게 된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요. 저는 그 철학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말이 아니라서 다른 말로 이거를 세계화할 수 있을까? 우리의 순수한 말로 철학이라는 말을 바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 철학이라는 말은 필라소피를 일본어나 중국어로 번역한 것 같은데 우리 순수하게 하는 그러한 말로 세계화의 그 길을 가는 것이 어떤가? 저는 이제 요즘 작년에 우리가 한강의 노벨 문학상을 통해서 수상을 통해서 노벨 문학상 작가를 순수하게 우리나라 정신으로 우리의 글로 노벨 문학상을 감상할 수 있었던 것이 큰 기쁨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철학하기가 철학이라는 말을 우리 순수하게 남의 나라 말을 빌려서 한 게 아니라 우리 글, 우리의 말로 어떻게 하는 것이 철학이라는 말로 대체할 수 있는가? 여기까지 제가 한번 궁금해서 던져보았습니다. 네. 우리 이기상 교수님 오늘 5개 우리말로 철학하기 강연, 아무래도 준비를 오랫동안 해오셨고, 했기 또 내용도 우리가 처음부터 언어의 의미에 대해서 하면서 5개 우리말로 철학하기의 의미와, 그다음에 그 많은 예들을 우리가 들려줘서 굉장히 좋은 강의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기상 교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 녹화를 다 마치고 지금부터 여러분들 디프리 담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